안녕하세요. 생애 자산관리 스쿨의 표현봉입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자산관리에 대한 사연을 들어보고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솔루션을 함께 제안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자산관리 전문가 김시욱 부장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김식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사연을 올려주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게임 회사에 다니고 있는 30대의 캐릭터 디자이너 최미래 과장입니다. 제 로망은 은퇴 이후에 제주도에서 남은 노후를 보내는 것입니다. 제주 올레길과 오름을 산책하고 바다 낚시, 해양 스포츠, 한라산 등반, 자전거 투어 같이 제주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 미래의 제주도 생활을 생각하면 벌써 가슴이 설레이고 행복해집니다. 게임 회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근무하는 직원들의 연령대가 젊은 편이라 정년 은퇴는 어렵겠지만 50살까지는 현재의 회사에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는 월 100만 원 정도 동생의 대학 등록금과 용돈으로 나가고 있어 동생이 졸업하는 내년부터는 저축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제가 꿈꾸는 제주에서의 노후 생활이 가능할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제주도에서 노후 생활을 보내는 로망을 가지고 있는 최미래 과장의 사연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노후 생활을 보내는 건 아마 많은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로망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빡빡한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면 탁 트인 제주도에서 여유 있는 생활을 많이들 꿈꾸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먼저 최 과장님의 재무 현황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전세자금 2억 원, 그 다음에 ELS와 펀드에 1,000만 원, 그래서 2억 1,000만 원의 자산이 있고요. 전세 대출 등으로 1억 원의 부채가 있네요. 네. 대출이 좀 많으신 편이고요. 현금 흐름 현황도 보시면 세후 연소득 5천만 원인데 연생활비가 3천만 원, 저축 투자가 1,000만 원, 보험이 1,000만 원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네요. 네, 재무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생활비에 동생의 학자금과 용돈이 포함되어 있으니 본인 생활비로 월 150만 원 정도 사용하고 계시네요. 네. 자, 그럼 최 과장님의 로망을 위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최 과장님은 50살의 은퇴를 예상한다고 하셨으니 앞으로 17년 후를 가정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내년에 남동생이 졸업을 하니 그 금액을 저축과 투자에 더한다고 가정하면 한 해에 약 2천만 원에 적립되고요. 17년 후면 약 3억 5천만 원 정도의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네, 한 17년 기간을 일찍 저희가 준비하다 보니까 자금을 금방 모으신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아무래도 준비 시간이 길면 훨씬 유리하겠죠. 거기에 연봉 인상분과 보너스까지 더하면 추가로 더 많이 모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3.5억에 전세 자금까지 하면 6억 정도의 돈을 모으실 수 있다는 가정이 됩니다. 예. 은퇴 시점에 목돈이 마련되긴 하는데 그 전에 중요한 건 부채를 줄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금리 인상기로 예상되니 대출부터 상환해 은퇴 시점 대출 없는 순자산의 금액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대출금 1억을 상환하면서 저축 및 투자 금액을 CMA에 모아둘 경우 은퇴 시점에는 약 4억 6천만 원 정도의 순자산이 형성됩니다. 네. 조금 먼 노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일단 순자산 4.6억이 마련이 됐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이렇게 모은 자산으로 제주도로 이주할 경우 제주 소재의 빌라를 약 1억 5천만 원에 구입하고요. 남은 자산은 연금화시켜서 노후 자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동생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빼고 월 한 200만 원 정도 생활하고 계시니까 크게 생활 수준이 달라지지 않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노후 생활을 감안하면 거의 비슷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자금이 부족하거나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비상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예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은퇴 이후 제주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축하는 금액에 대해 CMA보다 좀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좀 더 공격적인 투자 상품에 대해 투자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원자재 가격이나 지수 하락 시에 ETF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부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실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긴 했습니다. 예. 50세 은퇴하시는 거니까 네. 소위 말해 은퇴라는 표현을 좀 쓰기도 좀 노후라는 표현을 쓰기도 적절하진 않을 수 있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죠. 예, 50세도 되게 건강하실 테고 뭔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해서 그걸 통해서 소득도 좀 만들어내면 미래 준비나 이런 게 훨씬 더 수월할 테니까요. 맞습니다. 예,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일도 저희한테 중요한 재무적인 요소라는 걸 뭐 한번 다시 정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좀 투자를 해서 자산을 운용해 나가는 것도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맞습니다. CMA에 놔두면 그것이 자산이 증식하는 그런 기능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CMA 뭐 이자율이 지금 1.5% 내외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그 정도로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기능이지 나의 자산이 더 증식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개별 주식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변동성이 크고 또 기업의 내부적인 어떤 리스크 요인들을 우리가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주식보다는 ETF, 그 ETF는 지수 또는 원자재가 하락 또는 상승할 때 같이 움직이는 상품인데요. 이것도 잘 유심히 관찰하다가 지수,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 또는 원유나 금, 은 이런 원자재가 낙폭이 크게 하락할 때 이거를 좀 저점 매수해서 ETF를 통해서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저점이라는 걸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매월 적립식으로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가능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먼저 부채를 해결하고 순자산을 모은 다음 은퇴 후 제주도로 내려가 노후 생활을 위한 빌라를 구매하고 남은 자산은 월 지급식 ELS에 투자하여 이자를 통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상황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실은 뭐 17년 후의 일이니까 앞으로도 여러 가지 변수는 있겠으나 맞습니다. 큰 틀의 방향을 이렇게 잡으시면서 준비해 나가시면 말씀하신 로망을 꼭 달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